네, 시대인재 학원에서 한영 외고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이준일 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고1 한영외고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이렇게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는요. 수업시간 배당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국어 3단위, 영어 3단위, 수학 3단위, 통합과학 3단위 보이시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내신은요, 국어, 영어, 수학이랑 통합과학이 단위수가 같습니다. 즉, 국어, 영어, 수학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죠. 근데 과학도 교수에 못지않게 꼭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은요, 단위수가 똑같아요.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학년별로, 학기별로 과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요건 이제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통합과학 3단위씩 합이 6단위죠. 2학년 때 1학기 2학기 실험 1단위씩 3학년 때 융합과학 2단위씩 전체 다 더하면 6단위, 8단위, 12단위죠.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모든 고등학교를 다 12단위를 하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중 한영외고는요 정확하게 12단위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요거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교육부에서 하라는 게 12단위고요. 우리 한영은 12단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3, 14, 15, 16 단위수가 넘어가면 일부 과목을 좀 버리거나 좀 못 봐도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원하는 게 12단위고 학교에서도 12단위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즉 실험 같은 경우 1단이라도요. 이거 망치면 안 돼요. 이거 망치면 내신에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즉 모든 과학 12단위 전체를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2학년 1학기 2학기 보이시죠? 통합과학 실험. 실험 1단위 1단위로 되어 있는데 요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문이과 통합 지금 입시 실적이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오고 있는데 문이과 통합 시대에 이과 친구들이 문과의 상위권 즉 예를 들면 뭐 경제, 경영 이런 쪽을 많이 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쓸어가고 있어서 문과 외고들도요. 이과들한테 안 밀리기 위해서 또 문이과 통합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수학이나 과학을 더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즉 작년 기준에서는 실험 1단위 1단위인데 2학년 때 올해 같은 경우는요. 혹시 2학년 때 물화생지 원 중에서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는요. 정확히 언제 나오냐면 23일 날 수요일 날 학교에서 OT 하잖아요. OT 할 때 학사 일정이랑 학교 프로그램을 설명해 줍니다. 학사 일정이랑 학교 프로그램을 설명해 줘요. 학교 프로그램 설명할 때 교육과정이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거기 교육과정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뭐가 배울지 나옵니다. 혹시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작년 기준 아니고 그죠? 올해 기준 했을 때 뭔가 변화가 있다면 과학이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있다면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되셨죠? 어쨌거나 현재는 1학년 기준 하면 통합과학이 3단위씩 국영수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학교 알림이 부분입니다. 학교 알림이 부분. 자, 우리 스쿨 인포라고 하는데 아마 다들 어머님, 아버님, 학생들 다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특히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 보시지만 여기 교육활동 있죠. 교육활동. 되셨죠? 여기랑 그다음에 학업 성취사항 있죠. 학교 알림에 들어가셔서 교육활동이랑 학업 성취사항은 꼭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거까지요. 작년 얘기 거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고요. 되셨죠? 여기 이제 교육과정 관련이 나오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진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나옵니다.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뭘 배울지 되셨죠?
그 다음에 진도는 어떻게 나갈지 되셨죠?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지 다 나와 있습니다.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작년과 일부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뭐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거니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안으로 들어가서요. 자, 밑에 보이시죠? 출판사부터 보이시죠? 자, 과학은요. 출판사는 동아출판사입니다. 자, 동아출판사 하면 제일 유명한 책이 하이탑 아시죠? 하이탑. 하이탑 나오는 그 출판사고요. 진도는요. 순차별로 진행을 합니다. 진도는 순차별로 진행을 하고요. 되셨죠? 통합과학은요. 물론 이것도 작년 기준이지만 과학쌤은 세 분이세요. 통합과학 A, B, C가 있고요. 물리전공 있으시고요. 물리전공. 그 다음에 생물전공 있으시고요. 생물전공. 그 다음에 지구과학 전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분송되고요. 그 다음에 배점은요. 중간 30, 기말 30, 수행평가 40입니다. 혹시 작년 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한 걸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확실히 중간 기말이 즉 시험이 확실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코로나 전에는요. 수행평가 비율이 높았는데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학교 시험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되셨죠? 즉 시험 잘 봐야 돼요. 시험 잘 봐야 되고 되셨죠? 특히 이제 중간고사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 22개, 단답형 3개 되셨죠? 이렇게 좀 돼 있었어요. 점수 배점으로 하면 다음 페이지 나올 건데 객관식이 거의 90점, 단답형이 거의 10점 이렇게 돼 있고요. 한영외고는요. 단답형이나 서술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영외고는 주로 객관식으로 변별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중요해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자, 수행평가는요. 전체가 40점인데 탐구 및 실험이 20점이고요. 조사 및 토론 20점입니다. 언제 하냐면요. 탐구 및 실험은요. 3월에 합니다. 3월. 물론 작년 기준입니다. 조사 및 토론은요. 5월에 해요. 제가 특히 이제 3월 거를 강조해드리면 학교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시고요. 되셨죠? 탐구는 뭐랬냐면요. 탐구는 역할극, 우주론에 관해서 우주론, 과학사에서 우주론에 관해서 역할극, 과학사 역할극 했습니다. 학생들끼리 대본 짜가지고요. 되셨죠? 그래서 발표하고 이런 역할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가 지금 둘 다 3월에 한 겁니다. 분광기 관찰, 스펙트럼 분석했습니다. 되셨죠? 분광기 관찰, 스펙트럼 분석은요. 테스트했어요. 테스트. 시험 봤고요. 역할극은요. 우리 친구들이 다 이제 발표하는 조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행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뒤에 이제 조사 및 토론은 5월에 했습니다. 5월. 요거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수행은 40이었고요. 물론 이제 수행이 중요하고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통 매년 비슷합니다. 비슷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영은요. 수행으로는요. 점수 차를 크게 하지 않아요. 즉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가요. 별 차이가 안 나요.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으면 충분히 수행 부족한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내지 않으면 곤란하죠. 내고 참여하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야 돼요. 등급을 잘 받으려면요. 되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한영외고 1학기 중간고사 분석해가지고 제가 과목별로 선생님별로 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작년에 시험이 한영외고 시험이 5월 3일 날 봤거든요. 5월 3일 날.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쯤에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분석해가지고 기말 대비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문제별로 세부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자, 그거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되셨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1학기 중간 때 객관식, 그 다음에 단답형 해가지고요. 됐죠? 객관식이 91점, 단답형이 9점 해가지고 결론은 100점이 나왔어요. 100점. 되셨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난이도나 결과 해결 좀 해드릴게요. 이 선생님별로, 문항별로 분석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올린 거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플러스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정말 살아있는 내용으로
잘 메모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 시험은요, 5월 3일 날 봤어요. 5월 3일 날 봤고요. 난이도는요, 메모를 하세요. 18은 쉬웠고요. 2018. 그 다음에 19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2021이 쉬웠어요. 즉 작년 쉬웠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8은요 통합과학 첫 해라서 쉬웠고요. 19가 진짜 통합과학이었습니다. 19가 많이 어려웠어요. 고난이도였어요. 많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2021은 계속 어렵게 나왔어야 하는데 2021에 코로나, 그죠? 코로나. 그래서 20이 아주 쉬웠어요. 아주 쉬웠고 21은 조금 적응이 돼서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그럼 올해 2022는 어떨 거냐? 저의 예상은 2019로 돌아갈 겁니다. 아주 어려울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쉬워진 게 있었고요. 되셨죠? 됐죠? 그러면 지금은 물론 아직도 코로나 중이지만 많이 좀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겠다는 거는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과 통합시대에 이과 친구들이 문과의 상위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학교 실적하고도 조금 상관이 있어요. 실적. 지금 예년에 비해서 지금 입시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한영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되셨죠? 조금 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이과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런 게 나타났고요. 올해 현 고3은 상당히 이제 세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은 당연히 더 세게 하겠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난이도는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제 예상이 틀렸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작년 결과를 보면요. 제가 작년에 좀 쉬웠다 그랬잖아요. 20이 제일 쉬웠고 21도 쉬운 편이었거든요. 20보다 어려웠지만. 근데 작년 결과를 보면요. 평균이 60점대. 1학기 중간입니다. 평균이 60점대. 그다음에 100점이 3명이었고요. 1학기 중간에. 근데 이제 잘 들으실 거는 이겁니다. 3등급이요. 3등급. 체크하세요. 3등급이 91.5였어요. 91.5가 3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1등급, 2등급을 받으려면 3등급 안으로 들어오려면 91.5를 넘으려면 한 2문제. 2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 2등급 받을 수 있어요. 100점은 당연히 1등급이었죠. 그죠? 2문제 이상 틀리면 3등급 가버려요. 똑같이 2개를 틀렸는데 100점 높은 거 틀린 친구들은요. 3등급 됐어요. 됐죠? 근데 평균은 60점대인데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평균이 60점대인데 3등급이 91.5라는 거는요. 앞에 열심히 공부 잘하는 그런 친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즉 앞부분에 다 맞거나 한두 개 들린 친구 많았고요. 그 다음에 좀 뒤쪽으로 공부 안 하는 친구도 많았고요. 외고 특성상 과학을 애초에 공부를 좀 적게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외고를 왔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자율전공이나 심지어는 한의대 가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간혹.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좀 갈렸어요. 앞뒤로 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학원을 다니고 또 과학 공부를 하면 그래도 목표가 한 2등급까지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되셨죠?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됐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이제 과목별로 뭐 물리, 생물, 지구과학, 선생님, 그죠? 제가 상황은 안 썼는데, 그다음에 문제 분석 요거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되셨죠?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냐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편하게 좀 보시고, 제가 이제 8가지 정도로, 8가지 정도로 한영 시험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영 시험의 특징. 되셨죠? 자, 메모를 좀 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한영 시험의 특징, 말장난. 우리 흔히 낚인다 그러죠. 말장난, 흔히 낚인다 그러죠.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두 번째, 모두 고르시오. 한영의 특징입니다. 모두 고르시오 있어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객관식 5개 나오면요. 정답이 한 2개? 이렇게 예상을 하죠. 근데 한영은요.
3개 나온 적도 있고요. 4개 나온 적도 있어요. 보기가 5개인데 정답이 4개예요. 그런 경우는 본인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많이 틀리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작년에 1학기 중간 때 모두 교로 시험 문제가 2문제 있었는데 한 문제는 2개, 또 한 문제는 3개. 3개인 답이 있었어요. 틀린 친구 많습니다. 심지어는 4개 나올 수도 있어요. 모두 고르시오 체크하시고요. 자, 3번째 개념 단원 통합입니다. 단원 통합. 작년 같은 경우는 개념 통합, 단원 통합 문제 안 나왔어요. 작년에 조금 쉬웠고요. 그죠? 근데 올해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어요. 개념 단원 통합 문제 여러 단어를 섞어서 내는 거죠. 3번째 말씀드렸고요. 4번째 어설프지만 분수, 산수 문제 나옵니다. A 내용을 구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X. B 내용을 구해서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Y. C 내용 구해서 G가 나왔어요. Z. 그죠? 그렇게 해놓고서 뭐 분모에 X 빼기 Y 분의 Z 뭐 이렇게 나와요. 되셨죠? 그런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문제지만 3문제, 4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되셨죠? 분수, 산수 문제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 5번째. 이것도 이제 한영외고의 시그니처인데 과학사, 과학자 관련 과학사 문제 꼭 나옵니다. 비문학 스타일이에요. 지문 엄청 길고 골라라 하는 거고요. 어렵진 않은데요. 일단 질문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요. 국어 문제 같아요. 문학 문제 같아요. 그런 게 또 한영의 또 시그니처고요. 6번째, 과학 원서, 원서 활용합니다. 되셨죠? 특히 이제 생명과학 가르치시는 우땡땡 선생님이 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같은 대학 서적에서 그림을 따옵니다. 그림을 따옵니다. 이제 그림을 따올 때 보통 거기에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셨죠? 과학 용어를 좀 알면 훨씬 원활해요. 과학 용어를 잘 모르면 좀 불편해요. 원서를 활용한다는 거. PPT에 원서가 나오거든요. 원서 그림이 나와요. 그런 게 또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되셨죠? 7번째, 실생활 과학입니다. 작년 1학기 중간 때 100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 나왔었는데 3명밖에 안 나온 이유가 이 7번이에요. 실생활 과학. 작년에 뭐 나왔냐면요. 코로나. 제가 요 문제 설명은 작년 거에 있습니다. 작년 유튜브에 있어요. 되셨죠? 코로나 관련 나와서요. 뭐 나왔냐면 우리 뭐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얀센, 또 하나가 뭐 있죠? 이런 것들을 섞어갖고 되셨죠? 원리가 다른 점 나왔어요. 어렵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셨는데 열심히 들은 친구는 맞았는데 열심히 안 들은 친구는 많이 틀렸어요. 아주 최근 실생활 문제죠. 그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 물론 치료제는 아니죠. 코로나 백신 관련해가지고 약품마다 조금씩 다른 성질을 비교했어요. 어려웠죠. 실생활도 나온다는 거. 되셨죠? 자, 이제 마무리 8번째요. 자, PPT, 프린트 쓰십니다. 프린트는요, 물리 담당하시는 이땡땡 쌤 같은 경우는요, 심쿵과학 그래가지고요, 프린트를 주세요. 그 프린트에서 여러 문제 나와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담당 우땡땡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학교 교과서 관련 PPT를 그대로 많이 쓰십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 생물 관련 임땡땡 쌤 같은 경우는요, 항상 PPT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 활용하시고 그걸로 수업하시고 시험 문제 내시는데 그 PPT 내용이요, 좀 어려워요. 통합과학에다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원서에 있는 그림도 나오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 없는 내용도 꽤 많이 나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 다 읽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보기로 나와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체크를 잘 하시고요. 되셨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개강이 3월 13일 일요일에 하는데 이제 등록하시고 개강 이제 시작하면요. 제 학생들한테 교과서 있잖아요. 교과서 PDF 파일이나 그 다음에 전년도 했던 프린트나 PPT 이런 것들 제가 제공을 다 할 겁니다. 뭐 일부 변화가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많은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볼 수 있게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 3월에 학교를 바로 갈 수 있을지 혹시 몇 주간 온라인으로 할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주로 이제 구글 클래스를 활용하시는데 그랬을 경우에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교과서 PDF나 되셨죠? 그 다음에 프린트들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행평가도 관련 것들 미리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8번인데 8번의 첫 번째가 PPT 프린트고요. 두 번째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별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생명과학 가르치시는 임땡땡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 문제랑 비슷하게 내세요. 많이. 보기를 좀 바꾸는데요. 비슷하게 좀 내세요. 잘 체크를 하시고요. 되셨죠? 8번의 세 번째 거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요. 지구과학 가르치시는 우땡땡 선생님이 많이 활용하세요. 많이 활용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로 단답형 서술형인데 단답형 서술형은요. 한영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답형은요. 공부 좀 하면요. 다 맞출 수 있어요. 다 맞출 수 있고요. 서술형은 보통 내시면 10점짜리 내는데 열심히 쓰면요. 점수 잘 주세요. 그러니까 객관식을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제가 8번까지를 한 번 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장난 낚인다. 두 번째, 모두 고르시오. 세 번째, 개념 단원 통합. 네 번째, 분수 또는 산수 문제. 다섯 번째, 비문학 문제, 과학사 관련. 여섯 번째, 과학 원소 활용 그림. 과학 원소 활용 그림. 일곱 번째, 실생활 과학. 마지막에 PPT 프린트, 기출문제, 모의고사, 단답형 서술형. 되셨죠?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릴 거예요.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문제별, 문항별 분석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있기 때문에. 되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PPT랑 다르게 지금 진행했는데 그 4번에 지금 이진율 통합과학 뭐 토탈 케어 시스템이라고 한 거는요.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통 7주나 8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요. 교재는 제가 이제 프린트가 3종류가 나가는데 수업, 그 다음에 과제, 학교별 기출 나갑니다. 수업, 과제, 학교별 기출이요. 단원에 따라 선생님에 따라 수업 교재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과제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학교별 기출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수업은 당연히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수업 교재 뒤에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가 많고요. 되셨죠? 과제는 사설 교재들.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는 뭐 오투나 또는 동아출판사 거 뭐 사풀, 그다음에 하이탑 뭐 이런 책들이요. 됐죠? 뭐 그런 것들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안 보면 찝찝한 뭐 EBS 이런 거 활용하고요. 과제는 학교별 기출은요. 우리 요 동네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됐죠? 일반고들 그다음에 자사 특목 외고 요 문제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매주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주간 테스트를 하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8회차 기준 했을 때 한 4회차 끝날 때마다 모의 중간고사 1회, 2회 이렇게 시험을 봐요. 되셨죠? 되게 많죠. 이거 잘하면 다 시험 잘 보게 당연히 그죠?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직보는요. 직보할 때는 OX 문제. 됐죠?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OX 문제를 한 몇백 개를 만들거든요. 아리까리한 것만 만들어서 안 낚이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서술형 문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보 때 학교 PPT 프린트 점검합니다. 교과서 점검해요. 그 다음에 최근 모의고사 문제. 심지어는 수능 특강 문제도 일부 제가 다 필요한 것들은 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전년도 학교 기출풀이는 당연히 풀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보강 부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강이나 질문 부분은요. 보강은요. 모든 수업을 촬영을 다 하기 때문에 그걸로 힘든 거는 일부 대처를 하고요. 질문은 언제든 수시로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뭐 새벽까지 받고요. 당연히. 시험 전날은 뭐 저는 시험 전날은 항상 밤을 샜었기 때문에 아침까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선배들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고 되셨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영외고 통합과학 수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심지어는 한영외고가 2018 이전에 생물 물리 했었거든요. 그전에는요, 화학 생물 했어요. 제가 화학 생물 하던 시절부터 되셨죠? 그 다음에 생물 물리, 통합과까지 해서 한 10년을 했습니다. 즉, 학교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런 자료들이 저는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되셨죠? 그래서 한영외고를 한 10년 했다는 거 자체가 아마 엄청난 플러스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른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 설명회 들어가셨을 때 보시면 한영외고가 개성이 되게 강하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른 과목도. 개성 강한 거 맞고요. 개성 강한 게 맞으면 그만큼 오래 하고, 그죠? 소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
수업이 확실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가다가 못 가다가 또는 안 가다가 그랬을 때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학교를 가면 수시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학교를 안 가거나 되셨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자료들을 갖고 미리 준비하고 할 수 있어야지만 확실히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 되셨죠? 그다음에 보통 시험 대비 기간에 한 수강생은요 한 100명 전후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수업 다 하냐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뭐 한영 인원을 생각하시면 한 100명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버님들이 얼마나 제 수업을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지 좀 이제 느낌을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개강은요. 이제 중앙대비 개강은요. 지금 생각은 한 8회차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8회차는 직보겠죠. 직보. 7회차까지 진도를 나가고 8회차는 시험 전에. 되셨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시대인재 학원에서는 3월 13일 일요일 9시 반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2개 반을 개강을 합니다. 2개 다 같은 수업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들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래인 학원 스카이관 2관이거든요. 거기에서 3월 13일 일요일 날 똑같이 6시에 개강을 합니다. 이렇게 한 3반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되셨죠?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외고 과학 안 해도 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도 한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외고 나왔죠. 과학 안 좋아하고 갔죠. 근데 외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서울대 자율전공 붙은 친구 있어요. 서울대 자율전공. 아시겠지만 자율전공은요. 이과입니다. 사실은. 이과예요. 그 다음에 경희대 한의에 붙은 친구 있어요. 경희대 한의에. 이과죠. 한영외고 나왔어요. 이번에 졸업생이에요. 그 친구는 수학과 과학 열심히 했어요. 수학과학 적당히 해서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죠.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친구들 됐죠? 외고 친구들이 우리 이과한테 뺏기고 있어요. 수학과학 준비 안 하시면 과학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힘들어집니다.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고니까 영어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죠. 외국어 잘해야죠. 근데 거기다가 수학과 과학 잘할 수 있으면 학생부에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하고요. 되셨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3월 13일 날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나 되셨죠? 그다음에 뭐 저한테 이제 뭐 의뢰하실 거나 뭐 준비하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제 제가 성심성의껏 학원을 통해서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나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2월 말에 학교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럼 제가 메일 주소를 주시고 미리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전년도 기출, 그 다음에 시험 범위 1학기 중간이요. 그 다음에 교과서 PDF 파일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출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보통 작년에는 2월 한 말에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올라오면 메일 주시고 그다음에 연락 주시면 제가 작년도 전년도 기출하고 시험 범위하고 교과서 PDF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되셨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중간고사 잘 봐서 꼭 밝은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